안녕하세요, 너울고입니다. 네,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여러 군데에 막 산재되어 가지고 댓글이 달리시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코리니 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요? 뭐 다음에 상승할 코인은 뭔가요? 아니면은 뭐 제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업비트에서 상폐될까요? 막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질문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코린이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좀 찾아보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겠다,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네, 댓글로 다는 것도 좋고요. 네, 여기 메일 주소 제 메일 주소거든요. 이 여기로 이제 메일을 질문에 대한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토요일마다 네, 영상을 그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어떤 코인 괜찮나요? 막 메이저 코인 말고 막 이상한 잡코인들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 코인 괜찮나요? 이 코인 상패 안 될까요? 뭐 얼마 갈까요? 뭐 이번 상승장이 진짜 뭐 끝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에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어떤 뭐 이론적인 것들이나 제가 궁금하신 것들, 뭐 제 개인적인 거를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런 것들의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이쪽으로 네, 메일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세부터 볼까요? 오늘 시세는 괜찮네요. 네, 횡보하고 있고요. 이게 뭐 상승의 이제 시작이다. 뭐 패턴이 바뀌었다. 하락 패턴에서 이제 상승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뭐 아무도 모르는 이 시장이고, 아무도 모르는 시장이고, 다만 좋은 시그널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47%에 육박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한 도미넌스가 55%까지,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단독적으로 혼자 펌핑을 하면서 흡성 대법이라고 하죠. 흡성 대법. 그걸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55%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해줘야 좀 완연한 상승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을 좀 해봅니다. 도미넌스를 많이 잘 챙겨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3%네요. 여전히 어제랑 동일하네요. 네. 그래서 사기 괜찮은 시기다라는 건데, 좀 물론 김프만 봤을 때는 사기 괜찮은 시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단타족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확답을 못 합니다. 전 항상 장기적인 투자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더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우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 이제 큰 수익을 줄 것이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기 홀딩 측면에서는 뭐 언제든 사도 괜찮죠. 언제든 사도 뭐 괜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대출을 받거나 뭐 이렇게 긴급한 돈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러는 경우에는 장기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막 비상금으로 했을 때 진짜 막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70% 이렇게 났을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멘탈이 받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는 자금으로, 예, 몰빵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 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4년,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수익을 안겨다 줄 거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하락장 한번 오게 되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더 내려갈 거긴 해요. 대하락장이 오면. 근데 뭐 지금도 이미 고점에서 전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고
그리고 더 내려가면 더 매수하고, 더 내려가면 대하락장 오면 저점에서 더 사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분할 매수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네, 항상 지금 안 사면 또 올라가면, 왜냐하면 지금 왜 굳이 더 내려갈 건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느냐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요만큼 더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6천만 원 뚫었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세 보면서 가만히 손가락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으실 수 있나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죠. 근데 내가 일부를 여기서 매수를 해놓으면 올라가면 상승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높은 가격에서 안 사도 되고, 그쵸? 근데 만약에 버티다가 이만큼 올라갔어. 7천만 원까지 올라갔어. 근데 거기서 매도하면 좋지만은 갑자기 또 하락장 맞아가지고 만약에 2천만 원대로 떨어졌다,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 지점에서 분할 매수 한 번 더 하시면 되고, 또 떨어지면 더 사면 되고. 어쨌든 코인의 개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런 방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이만큼 떨어졌을 때도 한 번 더 샀거든요. 얼마에 샀지? 예, 좀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마다 사는 게 또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뉴스로 들어갈 건데, 뉴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뉴스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뉴스를 보고도 코인에 투자하는 게 불안하냐, 이 코인이 없어질 것 같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는 걸 자꾸 반문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뉴스를 읽어드릴 때마다 저 또한 이 코인이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걸 좀 보면서, 아, 진짜 믿고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런 좀 이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대규모 매입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얼마 전에 그 5억 원어치 회사채 발행을 또 했고, 그쵸? 5억 달러. 그리고 추가로 1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죠? 어제까지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읽어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걸 인터뷰를 했답니다.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대량 보유로 본업에 지장이 없냐? 이해관계자들은 그렇게 비트코인을 그렇게 무리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원하냐?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코인을 매집하기 전에는 주가가 120달러밖에 안 됐대요, 한 주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막 매집하기 시작한 이후에 주가가 630달러다 라고 하고 있죠. 얘네들 지금은 계속 좋은 타이밍이다, 계속 사고 있어요, 얘네들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의 가치는 3배 이상 상승했지만, 3배 이상 상승했어요. 금은 불과 7%만 상승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게 금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최초에 그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시작한 때에 얘네들이 왜 사 모으기 시작했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한 거예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처음에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얘네가 예상한 것과 동일하게 예상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현물 자산들, 뭐 달러, 뭐 이런 현금들,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해지로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그렇죠, 맞아요. 비트코인은 3배 올랐지만 금은 7%밖에 안 올랐다. 그리고 얘네들의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오고 있다. 네, 이렇다라는 겁니다. 네, 저도 자산의 제 자산의 거의 50%, 60%, 60% 이상 될 것 같아요. 한 60%, 70% 되겠네요. 한 70%를 저도 코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60에서 70%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억만장자 팀 드레이퍼 2022년 말 비트코인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억만장자이자 벤처 캐피탈리스트 비트코인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 얼마입니까? 26억 원이죠. 26억 원, 27억 원 정도 한 개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은 이 비트코인 시장을 엄청 좋게 보는 낙관론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엄청난 신뢰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억만장자 중에 하나죠. 한 명이죠. 근데 2022년하고 2023년 초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분명히 이번 상승장 모멘텀이 좀 끝나면 대하락장에 저는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이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다음 뉴스. 코인베이스 공동 창업자 암호화폐는 인터넷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암호화폐 분야가 인터넷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할 또 다른 인터넷 수준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세계 각국의 나라들도 함부로 금지, 막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한 가지의 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블록체인 시장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일자리 난이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나라들이 진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여기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엄청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을 갑자기 금지해가지고 그 본인의 자국에 있는 이 일자리 시장을 없애버린다?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분야, 그러니까 블록체인 분야죠. 블록체인 분야가 오늘날 거대 기술 기업이 직면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그렇게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신기술로 봐서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한 이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뉴스들과 모든 사회 현상들과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코인 시장이 없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코인이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 시장에서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가 샀던 코인들을 풀매도하고 나가버리고, 풀매도하고 나가버리고, 손절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매 영상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런 뉴스들이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절대로 이 시장은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마지막입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주말에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20억 달러 추가했다. 지금 기관들은 계속 이렇게 투자 상품에, 파생 상품에 계속 돈을 추가로 계속 넣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DCG 그룹의 이제 자회사죠. 최근 트윗을 통해서 6월 14일 월요일 현재 팀이 관리하는 암호화폐 총액이 355억 달러다. 지난주가 아니죠. 한 5일 전 금요일에는 전체 335억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한 2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2조 2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불과 5일 만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은 회사가 트윗에 공표한 표와 같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제외하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체인링크, 라이브 피어, Gcash, 라이트코인 등의 가치에 20억 달러를 추가했다 라고 하죠. 네, 계속해서 이제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뉴스피드 살짝 읽어드릴 텐데 보시죠. 지난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다시 비트코인을 받아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그 전기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제 결제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50%가 넘었다라고 하죠. 친환경 에너지 사용량이. 제가 지난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채굴이 완료된 비트코인 중에 60% 이상이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채굴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혓바닥을 놀리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이 정도 됩니다. 이미 50% 친환경 에너지. 근데 그거를 모르는 척이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속지 마시라.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 가격, 그런 선동 이런 거에 당하지 마시라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기업이나 국가 그리고 ETF 비트코인 보유량이 143만 개 이상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총량의 6.82% 수준이라고 합니다. 6.82%를 기업이나 국가, ETF 비트코인 보유량 이렇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6.82% 이게 작아 보이지만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원래 예전에는 4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에서 그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주제를 다룰 때 진짜 몇몇의 세력들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몇 명의 고래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관들이나 기업들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을 늘림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많이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네. 한 몇 명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게 더 시장에는 안정적이고 또 가격 안정성에도 훨씬 더 좋죠. 네. 그 말씀드리고, 튀니지가 원래 비트코인이 불법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거래했던 이제 17살 그 게이머를 체포해가지고 이제 뭐 그랬었는데, 이것들을 비트코인 합법화를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불법화하는 나라보다 합법화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이제 법정화폐로 취급하려는 나라들도 이제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없어질 일이 없다. 유명 애널리스트가 누굽니까? 애널리스트 플랜B. 이 사람이 불마켓 세컨런 진행을 가리키고 있다. 네. 여기 밑에 차트를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트윗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차트를 보여줬대요. 지금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3년 내에 20.8만 달러,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한 개당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좋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